직권의 변화를 볼 건데 그 152페이지부터 완전 152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뒤에 나오는 부분을 좀 먼저 볼 겁니다. 뒤에 어디를 볼 거냐면은 어디를 보실 거냐? 157페이지 펴보세요. 157페이지. 거기에 화산활동과 그 다음에 그 뒤에 158페이지의 지진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 그 얘기를 좀 먼저 보고 갈 거예요. 했나? 원래 완저에서도 그전에는 화산활동이나 지진이 좀 앞쪽에 나와 있었는데 이게 그 완저 교재가 좀 바뀌면서 이게 뒤로 밀렸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그거를 봐야 그 뒤에 그 앞에 나오는 판구조론이나 이런 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걸 좀 먼저 볼 겁니다. 일단은 그 화산 얘기부터 볼게요. 화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표면 아래에 이렇게 마그마가 있는 방이 있어요. 뭐 마그마 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열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건 필요 없고 이 마그마가 지표면의 약한 곳을 뚫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현상 이걸 우리가 화산활동, 화산이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산이 터져요. 그러면서 화산이 터지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오게 되는데 걔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산 분출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여기서 나오는 화산 분출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체 상태로 나오는 거, 두 번째 고체 상태로 나오는 거, 세 번째 액체 상태로 나오는 거. 이때 기체 상태로 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산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체 상태로 나오는 거를 화산 채설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액체 상태로 나오는 거는 이건 뭐 별거 없어요. 용화네, 용화. 자, 이때 이 기체 상태로 나오는 거에 여기서 이제 뭐가 다뤄지냐면 여기에 대부분은 뭐 수증기예요. 여기에 대부분은 수증기입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황이라든지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문제 주로 물어보는 거는 이걸 물어볼 거예요. 여기에 대부분이 수증기라는 거. 혹시 잘 나오니? 멋있게 나와. 멋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체 화산쇄설물이 있는데 화산쇄설물은 쉽게 뭐 돌덩이나 이런 게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돌덩이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작은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크기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화산암괴, 화산역, 화산재, 화산진에서 이런 거, 진이라고 하는 건 먼지처럼 굉장히 작은 애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이때 물론 이제 크기에 따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뭐 하나하나 이제 뭐 순서를 뭐 바꿔서 내거나 뭐 그렇게까지 치사하게 내지는 않겠지만 기준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크기에 따라 나눠진다는 거. 그 다음에
특히 여기 이 화산 전체 통틀어서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애가 누구냐면 얘예요. 얘. 화산재입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이 고체 나오는 화산 쇄설물들은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종류가 나눠진다. 라는 거 갖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용암이 있습니다. 용암 뭐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산도 마찬가지고 지진도 마찬가지고 이런 화산 활동이나 지진 때문에 생기는 뭐 긍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부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책 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좋을 게 뭐가 있겠니? 화산 터져서 그지? 나쁜 것만 많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화산도 마찬가지,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게 딱히 없어요. 그 다음에 그 기껏 뭐 굳이 찾자면 화산이 터지지만 않는다면 뭐 온천이라든지 이런 거 이용할 수 있겠지, 그죠?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지열 발전, 마그마가 있으니까 그 일대가 뜨겁겠지. 그러면 지열 발전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그치? 대부분 다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사람 죽고 뭐 집 불타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대책은 뭐 있겠니? 잘 도망가야지, 그지? 화산이 안 일어나게 하거나 지진이 안 일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그죠? 언제 그 일어나는 걸 빨리 캐치를 해서 빨리 경보를 내려서 빨리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참고로 이제 그 교재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간단히 읽어보시면 된다. 어려운 얘기들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 화산재는 조금 봐둬야 돼요. 얘를 왜 봐둬야 되냐면 화산재 때문에 긍정적인 것도 있고요, 부정적인 것도 좀 있어요. 자, 긍정적인 건 뭐냐? 화산재가 매우 가볍기 때문에 이게 터서 이게 공기 중으로 떠오르면 잘 가라앉질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 공기 중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하느냐? 햇빛을 가려요. 햇빛을 가리고 나중에 얘들이 가라앉습니다. 자, 그때 긍정적인 건 가라앉았을 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화산재가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논이나 밭에다가 농약을 치면 농약이 산성이거든. 토양이 산성화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식물들이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산재가 가라앉으면 그 일대가 비옥한 토양이 돼요. 나중에 농사 지을 때 좋습니다. 그럼 뭐래? 이미 다 불타고 사람 다 죽었는데 굳이 찾자면 그렇다는 거야. 나머지 다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에는 첫 번째로는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하기 때문에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질 거예요. 온도가 낮아지면 식물들도 잘 못 자라겠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냉해를 입는다고 하죠. 온도가 떨어져서 피해 입는 거. 뿐만 아니라 햇빛을 가리니까 뭐해? 광합성도 잘 못하겠지. 식물들이 광합성도 잘 못해요. 잘 자라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 전자장비에 안 좋은 영향을 줘요.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전자장비들의 가장 위험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열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쿨러라든지 냉각수나 이런 거에 돌리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먼지예요. 그래서 전자장비라든지 비행기 이런 것들은 고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저기 필리핀이었나 어디 섬에서 화산이 한번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 그 섬에도 공항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외부에서 그 사람들 구하러 가야 되잖아. 근데 그 섬으로 갈 수가 없어. 왜냐면 비행기 가다가 그 엔진으로 화산재가 들어가 버리면 비행기 바로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멀리 떨어진 섬에 있는 공항으로 가면
그 화산 터진 섬에 있던 사람들이 배 타고 그 섬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빠져나왔단 말이지. 그래서 이 화산재 때문에 비행기도 운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단점들이 있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화산재 관련된 얘기들은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시고 지울 거예요. 오늘 촬영을 할 거라서 조금 글씨를 좀 크게 쓰니까 쓰고 지고 이렇게 합시다. 필요한 것은 사진 찍어 놓으시고. 됐나요? 됐나? 지워요. 이제 지진 얘기를 좀 봅시다. 자, 지진 얘기를 좀 보면 지진이라고 하는 건 땅속에 커다란 바위가 있어요. 이 바위에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누르는 힘이 작용하거나 아니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거나 여하튼간에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때 이 바위 덩어리가 그 힘을 버텨요. 근데 여기 선생님이 얘기하는 바위 요 얘기하는 거는 저기 뭐 설악산에 있는 흔들바위만한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 부담산도 그냥 바위 한 덩어리야. 저런 게 땅속에 있다고. 설악산에 울산 바위 있지. 그게 바위잖아. 그 엄청 큰 그런 바위가 땅속에 있다고. 그런 애들이 힘을 받는단 말이죠. 자, 그럼 봐봐. 얘가 바위야. 얘가 힘을 받아. 내가 지금 계속 힘 주고 있거든? 근데 얘 어떻게 돼? 아무런 변화가 없지. 그리고 얘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 그치? 버티다가 자기가 더 이상 안 되면 뚝 하고 분질러지잖아. 이때 여기서 뚝 소리 들었어? 네. 소리가 뭐야? 음파, 파동. 그치? 지금 여기서는 얘가 소리가 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한 번에 확 했으면 소리가 더 크게 났을 거야 아마. 그죠? 그러면 얘가 버티던 여기에 계속 힘을 주면서 버텼던 게 에너지로 여기 축적이 돼. 그 에너지가 한 번에 지금 여기서 소리 음파로 빠져나간 거지만 여기서는 뭐가? 그게 진동으로 빠져나간다고. 어차피 음파도 진동이니까. 그게 지진이지. 지진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힘을 받게 되면 여기에 뭐가? 에너지가 계속 쌓일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뚝 하고 깨지는 순간에 그 에너지가 한 번에 주변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어떤 형태로? 지진의 형태로. 이해됐나요? 그걸 우리가 지진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에너지가 뻗어나가는 걸.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여기를 진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중학 때 지진 배우죠? 피파, 에스파 뭐 이런 거. 그때 진원이란 말 배우지.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진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땅속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어딘 줄 알고,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 위치를 좀 더 쉽게 알기 위해서 그 바로 위에 있는 지표면 여기를 진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예전에 몇 년 전에 경주에서 큰 지진이 발생해서 막 수능도 일주일 미뤄지고 이런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때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어라는 거는 그죠? 경주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했다는 게 아니라 그지? 그 진원 위에 있는 도시가 경주라는 거지. 그 경주 밑에에서 어딘가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진원, 진앙 이런 용어의 차이를 좀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지진파가 이제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갈 때 여기 A 지점과 B 지점에서 자 여기에 이렇게 건물이 있었다면 그치?
A 지점은 가까우니까 건물이 좀 많이 흔들렸을 거고 B 지점은 조금 흔들렸겠지. 멀리 있으니까. 그렇잖아. 아, 그냥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해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그지? 잠만 잘 자잖아. 그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지진이 발생했대. 뭐 이러는 거 아니야. 그지? 그죠? 근데 경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자다 말고 막 뛰어나왔겠지. 그죠? 그래서 가까이 있을수록 어떻게 돼? 피해가 더 크겠죠. 그지? 땅이 흔들리기 더 크다고. 그 흔들리는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진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이 흔들리는 정도를 우리가 진도라고 얘기를 하고, 당연히 진도는 어떻게 되겠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가까울수록 크고 멀수록 작겠죠. 됐나? 자, 그런데 A 지역에 사는 사람은 야, 이번 지진은 되게 셌어. 여기 B 지역에 사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이번 지진은 되게 약했어. 서로 얘기하는 게 다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지진이 이번에 지진이 발생했는데 지진이 얼마나 셌는지 약했는지를 얘기하는 게, 그죠? 사는 지역에 따라 다 얘기가 다르잖아. 그럼 뉴스에서 지진이 이번에 얼마나 세게 발생했는지, 그지? 방송국 위치에 따라 다를 텐데,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기준으로, 여기 진원을 기준으로 뭐를 따지냐 하면 규모라는 걸 따져요. 이게 에너지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 지점에서 측정한 규모와 B 지점에서 측정한 규모는 이거는 같아요. 물론 따지는 방법까지 보자는 건 아니고, 그래서 뉴스에서 이번에 지진이 발생했는데 규모 5의 지진이 발생했다. 그 얘기는 뭐야? 여기에서 측정하나 여기서 측정하나 다 규모는 5가 되는 거야. 단지 흔들리는 정도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규모는 어디에서 하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진도는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뭐가? 피해를 입는 정도는 요 진도하고 관련이 있겠죠. 규모보다는. 그치? 아니, 엄청나게 센 지진이 발생했어도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으면 피해는 적겠지. 근데 약한 지진이 발생했어도 그게 바로 우리 발 밑에서 발생했어. 그럼 피해는 그만큼 크겠죠. 그지? 그러니까 규모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피해를 입는 정도는 뭐에 따라? 진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런 거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 하나 더. 이 지진에도요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있습니다. 뭐에 따라 종류가 나눠지느냐? 이 진원의 깊이에 따라 나눠져요. 그래서 지표면 가까이에서 발생한 거를 우리가 천발지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 지표면 땅속 깊이에서 발생하는 거를 신발지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 깊이에서 발생하는 거를 중발지진이라고 해요. 됐나요? 그래서 지진에는 또 이렇게 종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진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아까 화산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대책 뭐 이런 게 있다. 대책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평소에 다리 운동을 열심히 해서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그지? 산 위로 올라가야 산 위로 해일 발생하면 산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니까 계단을 내려오려면, 그지? 다리가 튼튼해야지. 예전에 통합과학 처음 이게 나올 때는 교과서에 행동 요령 이런 게 이제 있는 그 교과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나왔던 학교들도 있고 그런데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고. 왜? 우리는 안전 시간에 배우잖아. 그래서 요런 이제 지진의 종류, 그다음에
그 부정적인 거는 뭐 다 안 좋은 건데 뭐 지진 발생해서 뭐 좋을 게 뭐가 있겠냐마는 그나마 굳이 꼭 긍정적인 걸 꼭 찾자면 지진이 발생할 때 긍정적인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지난번에 얘기한 게 아니지 이거 앞 시간에 했겠지. 지권에 내려가면 뭐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있죠. 지구 내부 구조를 알지. 근데 우리가 파고 들어가 본 게 아니잖아 거기를. 그죠? 그래서 지구 내부를 연구하거나 광물을 탐사할 때 이럴 때 광물 탐사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일부러 인공지진을 발생시키기도 해요. 왜냐하면 물질들마다 지진파가 지나가는 속도가 다 다르거든. 그걸 측정을 해서 어느 지점에 어떤 광물이 묻혀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얘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또 마찬가지로 필기하시면 사진 찍어 놓으시고 자,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판에 대한 얘기를 152페이지. 그럼 지워도 돼? 카톡이 와서 좀 힘들긴 하다. 괜찮군. 다 찍었는데 뭐가 없어지면 또 찍어야 되잖아. 그래서 또 봅시다. 일단 이번에는 뭐를 볼 거냐면요. 좀 이따 볼까? 자, 방금 우리가 이제 화산하고 지진 얘기를 봤는데 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화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그 교재에도 그 나와 있는데 152페이지 그 중간에 보시면 그 사진이 그림이 있죠. 그 세계지도, 그지? 거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막 점으로 막 찍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들을 점으로 찍은 거고 또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들을 점으로 찍은 거예요. 그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들을 쭉 점으로 찍은 걸 화산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들을 찍어드린 그걸 지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화산대와 지진대가 거의 일치한대요.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 일치한대요. 거기를 우리가 뭐라고? 변동대라고 합니다. 거기를 변동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변동대 요 뒤로 넘어가기 전에 요 앞에 내용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고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거의 일치하니? 어디서 일치하니? 일단 결론은 뭐냐 하면 판의 경계에서 일치하는 겁니다. 판의 경계에서 일치하는 거예요. 그 판의 경계가 어디냐? 판의 경계가 대표적으로 태평양 연안입니다. 태평양의 식에서 테두리 얘기하는 거야. 알지? 대륙하고 맞닿는 지점들. 그 다음에 대서양 중앙이에요. 그 다음에 대부분 대륙의 가장자리 부분에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조심할 건 꼭 그런 건 아니야. 알지?
태평양 연안, 태평양의 그 가장자리에서 주로 발생을 한다는 건 태평양 한복판에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야? 하와이. 그죠? 하와이는 태평양 한복판에 있지만 화산섬이잖아. 그죠? 저기 러시아나 이제 그 유라시아, 그 유럽 그 대륙 한복판에서도 지진이나 화산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지? 그래서 대체로 이렇다는 거지 꼭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보통 우리 과학에서 배우는 것 중에 꼭 이래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계산 문제가 아닌 이상은 틀린 경우가 많아요. 자, 여하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점들에서 이제 주로 이런 화산대와 지진대가 대부분 일치한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판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보고 가야겠죠. 그지? 판이 뭘까라는 거를 이쪽에다 봅시다. 판을 봅시다. 판은요, 일단 구조를 좀 보면 우리가 직권을 보면 이렇게 지각과 멘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각을 포함해서 약 밑으로 100km 정도까지 해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밑에를 연약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암석권이라고 하는 거 이게 판이에요. 암석권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가 판입니다. 조심해. 암석권은 판은 지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하고? 지각하고 그 다음에 어디? 멘틀의 윗부분 상부 멘틀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맞죠? 지각과 상부 멘틀을 포함해서 이걸 우리가 암석권 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멘틀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연약권이라고 했는데 이 연약권이 뭐가 일어나는 곳이냐? 여기가 멘틀의 대류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여기서 멘틀의 대류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암석권에도 종류가 있어요. 암석권? 판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지각에도 종류가 있죠.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처럼. 자, 얘도 그래요. 뭐?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습니다. 대륙판이라고 하는 거는 대륙 지각과 비슷해요. 뭐? 밀도 작고요. 두께가 두껍고요. 그 다음에 해양판은 밀도 크고요. 두께는 얇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특징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저런 걸 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나? 자,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때 그래서 지구의 표면은 이런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북이 껍질처럼 여러 개의 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우리가 변동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깐.
그런 이제 판에 뭐예요? 경계에 해당하는 놈들을 우리가 이제부터 볼 겁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발산형 경계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수렴형 경계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보존형 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이게 지금 위에서 봤을 때 판의 경계에 해당을 하는 건데, 발산형 경계는 여기 왼쪽에 있는 판과 오른쪽에 있는 판이 서로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이걸 발산형 경계라고 얘기를 하고, 수렴형 경계는 양쪽에 있는 판이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걸 얘기합니다. 오케이? 참고로 이 가까워질 때 이렇게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뭐 통합구에서 이렇게까지 잘 나오진 않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둘 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얘는 느리고 얘는 빨라. 그럼 가까워지는 거지.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가끔 이제 그 문제 보다 보면 왜냐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게 통합과학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지구과학 원이나 이런 거에 나와 있는 그림들을 갖다 쓰시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림들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거야. 이거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는 이렇게 엇갈리는 경우예요. 또 이게 판이에요, 판. 아까 저기서 판이 있고, 그치? 그럼 이제 연약권이 있어서 멘틀에 데리고 나타난다고 했죠? 그지? 자, 여기서는 이렇게 멘틀의 대류가 뭐 하는 곳? 멘틀의 대류가 상승하는 곳입니다. 올라가서, 봐봐. 멘틀이 이렇게 막 상승해서 이게 막 땅을 뚫고 막 올라가서 저 우주로 막 그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올라가면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그럼 얘네가 퍼져나가면서 뭐가? 여기 있던 요 판이 요렇게 옆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마그마가 올라오는 거거든? 마그마가 나중에 여기 이렇게 채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는 곳입니다. 또 수렴형 경계는 이렇게 이 멘틀의 대류가 뭐 하는 곳? 하강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아래로 끌려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원래 있던 땅이 없어지는 거지. 땅이 소멸합니다. 되나?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는 상승이 일어나거나 하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뭐도 땅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맞지? 이런 데를 우리가 보존형 경계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얘네들이 문제 나올 때 우리가 지도, 세계 지도를 보고 아니면 어떤 특정 그 지역의 지도를 보고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뭐 이렇게 막 경계들이 나와 있어. 근데 그림을 잘 보면, 그치? 그림을 잘 보면 이런 화살표들이 지도에 막 표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는 뭐겠니? 수렴형 경계지? 이거는 보존형 경계. 이거는 발산형 경계. 오케이? 그래서 요 화살표 보고 얘가 어떤 경계에 해당하는지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알지? 그러니까 지도를 보고 뭐 이 지역이 뭐 몇 군데 우리가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그 지역에 대해 특정 대표적인 지역들을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만 난생 처음 보는 지역이야. 그래도 화살표 보고 우리가 여기는 지금 수렴형인지 발산형인지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 받으시면 되고, 자, 또 지울 겁니다. 지우고 지금부터 이제 쌤이 하는 얘기들은 대부분 자, 우리 교재 16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지울 거예요. 160페이지 펴보시면 자, 여기 지각의 변동은 대부분 160페이지 하나만 잘 알고 있어도 거의 한 70%는 해결이 돼요. 그것만 잘 알고 있어도. 자, 지워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는 애들은 자, 경계 지형 지역 그 다음에 지각 변동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좀 볼 건데 자 먼저 경계는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얘네들의 특징은 발산형 경계는 뭐야?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고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는 곳을 얘기하죠. 수렴형은 멘틀의 대류가 하강하는 곳이고요. 지각이 소멸하는 곳입니다. 보존형 경계는 상승도 소멸도 아니고 그죠? 하강도 생성도 아닙니다. 그죠? 자, 그때 이런 발산형 경계에 발달하는 지형이 있어요. 어떤 지형이 발달하느냐? 자, 발산형 경계에는 회령이라고 하는 거하고 열곡대라고 하는 게 발달을 합니다. 이런 지형이 발달해요. 이제 지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 이따 아니면 다음 주에 볼 거고. 그다음에 수렴형 경계는 다시 자 얘는 여기서 한번 다시 봐야 됩니다. 뭐를 봐야 되냐면
실험형 경계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로? 섭입형이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충돌형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섭입형에 해당하는 지형이 해구이고요. 가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나 문제집에 호상열도 얘기가 같이 나올 때가 있는데 호상열도는 보통 해구와 함께 생겨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충돌형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습곡산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에 해당하는 거에는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단층이란 말이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 이 단층이란 말 하면서 정단층, 역단층 이런 얘기도 해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여기 다 끝나고 할 거야. 아마 다음 주쯤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알았죠? 그건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봅시다. 그래서 이제 요런 애들이 있고 요런 지형들이 발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거기 160페이지에 지도에 나와 있는 위치들을 잘 받으셔야 돼요. 알았지? 자, 해서 이런 해령이 발달한 곳이 어디냐? 대서양 중앙 해령이에요. 그럼 거기 지도에서 한번 보시면은 어디에? 제2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열곡대가 발달한 지역이 어디냐? 이게 동아프리카 열곡대입니다. 맞아, 아프리카에서 찾아보시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해구가 발달한 곳이 어디냐? 원래 그 해구가 발달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해구가 발달한 지역은 마리아나 해구예요. 그 필리핀 쪽에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가 가장 대표적인데 왜냐하면 거기가 전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지표면 중에서 가장 깊은 곳이에요.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시험 볼 때는 마리아나 해구는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럼 어디가 잘 나오느냐? 우리는 일본 해구를 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랑 가깝게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해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지진 발생하거나 이런 거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해구이기 때문에 그죠? 일본 해구가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일본 열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걔네가 호상 열도거든. 일본 그 섬나라들이. 그 다음에 습곡산맥이 있는데 이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인도 위에 있죠. 인도 위에 네팔 이런 쪽에 걸쳐 있죠. 이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하나 참고로 알아두실 건 뭐냐면은 이 해구하고 습곡산맥이 이게 한 군데 같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칠레 해구하고요. 남아메리카의 그 왼쪽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이에요. 그다음에 특이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문제 잘 나와요. 문제 얘네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치나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변환단층이 있는데 변환단층은 두 군데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는
대서양 중앙해령이고요. 보통 우리가 개념 이해하거나 설명할 때는 이걸로 설명하는 게 좀 편해요. 얘가 변환단층이 예쁘게 보이거든. 그런데 실제로 문제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 하면 그 북아메리카 미국 왼쪽에 보시면 태평양 쪽으로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데 있지? 거기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여기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요새는. 자, 해서 요런 이제 지역들을 지도상에서 여러분들 찾을 수 있어야 돼. 됐어요? 자, 이번에는요. 자, 지각 변동입니다. 우리가 지각, 얘들아, 기상현상 그러면 두 가지 뭐야? 비바람이야. 기상현상 그러면 두 가지가 비바람입니다. 지각 변동하면 두 가지가 뭐겠어? 우리가 앞에 걸 괜히 배운 게 아니야. 지진하고 화산이에요. 순서를 선생님이 바꿔서 뒤에를 먼저 한 이유가 있어. 해서 자, 지각 변동 설명해라 그러면 화산하고 지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얘기야. 화산하고 지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둘 거는 얘들아, 저런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나타나는데, 그치? 땅이 가만히 있을지는 않, 땅이 움직여서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진이 안 생기진 않는다고. 지진은 무조건 생기는 거야. 지진은 무조건 생겨요. 근데 화산 활동은 달라요. 화산 활동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화산 활동은 OX를 물어보는 거야. 화산 활동이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 지진은 무조건 O야. 무조건 생겨.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지. 있는지 없는지를. 뭘 물어보냐?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 지진에도 종류가 있다고. 천발, 중발, 신발 지진 있지. 그 지진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화산 활동은, 자 다시 여기 봐봐. 아까 우리가 발산형 경계는 멘틀의 대류가 상승, 밑에서부터 마그마가 막 이렇게 올라온다고. 화산 활동이 있겠니 없겠니? 있겠지? 밑에서부터 마그마가 막 올라오면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발산형 경계는 다 있는 거예요. 수렴형 경계는 멘틀의 대류가 하강하는 곳이야. 마그마가 아래로 내려가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화산 활동이 없어야지. 그런데 조심할 건 여긴 있어요. 여긴 있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조금 달라요. 여기는 이유가 좀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해부를 조금 더 자세히 배울 때 볼 거야. 알지?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는 없겠죠. 그 다음에 지진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지진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진이 있는 거냐라는 게 달라지는 건데, 마찬가지로 또 발산형 경계는 얘들아, 애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주로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을 해요. 반면에 뭐는 수렴형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이 다 발생을 합니다. 특히 섭입형의 경우에는 다 발생해요. 근데 충돌형은 신발 지진까지는 아니고요. 천발하고 중발 지진 정도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변환단층은 천발 지진만 발생을 하고요. 됐나? 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필기하시거나 사진 찍어 놓으시고 정리를 좀 해 놓으시고요. 뭐를 정하기가 좀 시간이 애매한데.
야 우리 저번 주 67초까지 과제였네? 네. 남은 시간 과제 검사해야겠네. 여기까지. 자, 됐나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여기 촬영이라든지 열곡대라든지 얘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겨 먹은 애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고 아까 여기는 수렴형인데 왜 화산 활동인지 이런 거 다음 주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겁니다. 알았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